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백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가차에서 모시게 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야 특히 민중부교 그 파트에서 제가 나서서 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1991년 4월에 월간 사회평론이라는 당대 상당히 이론을 갖춘 진보적인 그런 매거진이었습니다. 그 월간 사회평론은 연대 성격을 하는 잡지인데요. 당시 노동운동하는 민노협이라든지 또 학술단체 그 진보적인 학술단체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민주사회위원 변호사님, 민원협, 인도주의 실천의사회, 건강사회 실천 약사모님, 건치, 그 다음에 진보적인 출판운동단체, 이렇게 제방 여러 사회단체가 합심협력해서 창간한 잡지인데 제가 창간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사회평론 월간지가 그 당시 굉장히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가 사회 발전의 어떤 코스를 생각할 때 혁명과 개량주의를 가지고 고민할 굉장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평론이 창간 특집이 사회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적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한 질타를 받고 편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80년대 한국사회 변혁 또는 혁명적 역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NL과 PD라는 그러한 그 진영은 상당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영 논리를 보다 큰 통합의 큰 차원으로 올려놓고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평론이 그러한 범 NL과 범 PD 연대 잡지입니다. 그래서 슬로건 역시 연대를 위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 NL을 대표했고 범 PD를 대표하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김세균 당시 정책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범 PD장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회평론이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은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저희 창간 개연재물입니다.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바로 사회평론 창간 기획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평론에서 진지한 어떤 담론의 시대였지만 그 담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홍준 선생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주 유려한 문체와 문화 현장,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눈등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덕분에 사회평론이 한 10,000부 이렇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말기는 그때 뉴스라는 해설하는, 늑보를 하는 그런 매거진 성격을 가졌는데 사회평론은 좀 높은 이론적 탐색을 추구했기 때문에 힘든 잡지 환경에서 대단한 인기를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평론 편집위원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편집위원 대다수가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현장 감각이 굉장히 뒤떨리는 데다가 교수들은 또 아주 그 독선적인 자기 아집이 심하게 그렇게 굳어있죠. 김대중 당시 총재 인터뷰를 하자 이걸 제가
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시를 했는데 번번이 이야기가 논외로 이렇게 기획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 되는 놈 따로 있고 전리고는 따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 못할 거다. 당연히 말이에요. 대학에서 명예 갖고 있고 사회평 가서 돈 다 잡고 뭐냐 우리는 석 빠지게 밤늦게 교정 보고 말이야. 영업 뛰고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나 못해 그럼. 당연히 알아서 해보라. 저는 배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나이가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수술 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편집위원회에서 김대중 총리 인터뷰를 하되 참 말을 앞에다 복잡히 붙였어요. 도전 인터뷰. 말하자면 깨부수는 인터뷰다. 그래가지고 당시 김대중 총재님을 1991년 12월 28일 연말 92년도 예산을 지금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 국회 임박한 아주 그야말로 3당 야합에서 이루어진 민주당과 참 그때 신민주당 창업 직전이거든요. 92년 3월에 이제 새로운 민주당으로 이렇게 확을 탔대요. 평민당입니다. 김홍기 사무총리나 원내대표들을 마포 서교호텔 별실에서 대기하고 마포 서교호텔 2층 중국식당에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에 시간이 연말 국회이기 때문에 2시간이었습니다. 10시에 인터뷰 시작해서 12시에 끝내고 중국식당에서 오찬하고 헤어지는 모습. 근데 인터뷰 그 질문지를 제가 짰어요. 도전 인터뷰로 모시고 간 분은 당대 경제학자 정은영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총재님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4시까지 하시겠다. 오후 4시까지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사회평론 편집장이 이 녀석이 레코드를 누른다는 것이 플레이를 누르고 녹음이 안 되었어요. 제 자랑입니다. 그걸 제가 다 복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김대중 대화록에 그래서 앞에다 올렸습니다. 이건 정진배기가 정리합니다. 제가 기억력도 좀 있는 편이고 젊고 또 대통령이 가차에서 말씀을 듣고 빌수록 존경심이 정말 하늘에 사무칠 정도여가지고 제가 기록을 했죠. 메모.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족을 하셨어요. 그 구술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1992년 1월 25일경에 당시 비서의 처장은 백이선 씨를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월간 민주정론이 필요하다. 그 민주정론 잡지를 창단하는 데 있어서 월간 사회평을 하고 있는 정진백 동지를 한번 찾아가. 백이선 당시 비서처장이 윤재걸 씨하고 같이 저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광주 사서 월간지를 만드는데 어디 변들이 어디 숨어 사서 할 필요 없어서 광화문 내수동 지금 경인리 아침 썩 괜찮은 건물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5층을 통으로 얻어서 있습니다. 월간사회평.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가깝죠. 전부 종합청사가 있고 일왕산하고 청와대가 보이고 거기에 뒷집집 안에 있는 형국의 사무실에서 뽕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백이선 당시 비서차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저는 비록 힘은 약하지만 김대중 총재님이 금년도 대통령이 되시는 그 길목에 내가 장애물을 하나 치우는 마음으로 밖에 있겠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고 월간 사회평론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알아주신 그 살펴주신 헤아려주신 그 은혜가 정말 이럴 때는 기러기가 창문을 나는 것처럼 드넓은 기러기 홍자의 은혜 홍자 홍은을 입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건너뛰어서 1995년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여유가 좀 있어서 종잣돈을 가지고 월간 사회문화 리뷰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복귀의 정당성을 비록 서툰 글이나마 그걸 받쳐드리고 그리고 사회평론을 했던 그런 인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광주가 발신지더라도 이 대통령의 정계복귀의 논리의 정당성을 전국으로 전파해야 되겠다. 월간 사회문화 리뷰를 1995년 4월에 창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국민의힘 부총재로 자 김근태, 오 이종찬 그 두 분을 저희 편집주간에 보내서 인터뷰를 하죠. 김대중의 정계복귀가 왜 정당하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잡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까지 그 잡지를 매호 3,000부씩을 찍어서 전국의 사회단체, 교도소에 계신 양심수 선생님들 이분들한테 전부 무료로 발송을 했습니다. 1998년 12월 28일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저는 손을 놨습니다. 이제 소년 정진병부터 갖고 온 공부하는데, 글 쓰는데, 책 만드는데 이 본업에 충실하다. 그러고 이제 다시 건너뛰어서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조금 지나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TV 화면에서 전화하시면서 이제 대통령이 가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장태민 의원께서 김대중 시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100분의 1의 역량도 못 갖추고 있지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한 시대가 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어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어른의 사상, 정신, 철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가 돌아가신 위험을 한다고 하죠. 육신의 염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 철학, 거대한 역사의 그 기나긴 역정을 어떻게 염해드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제 하는 일이 당당하다 보니까 당시 김대중 평화센터하고 이런 거하고 상의도 없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선 금쪽보다 빛나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앞에 보이는 김대중 어록입니다. 그리고 이 어록이 또 하나의 문화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대한민국 서예인들 30분이 넘는 서예인들한테 정확히 작품 한 점당 옹고료 30만 원씩을 들여서 150점, 한 5천만 원 옹고료를 드렸습니다. 은필로. 그리고 아주 격조 있는 액자를 입혔습니다. 액자만 해도 한 점당 15만원에서 큰 것은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서양화 교수 서기문 교수한테 의뢰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회화로
완성도 높게 담아주라. 그래서 김대중 역사 기록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벌써 김대중 대통령을 인연으로서 일로서 모신 세월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어른 70이 돼가지고 갈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폐를 끼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런 소중한 말들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장채민 의원님께서 이 의원실에서 우리 청년 김대중 사업을 하시는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소중한 그런 영 리더들과 또 다준다 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윤범기 기자의 저는 이 청을 받으면서 인터넷에 윤범기 기자를 샅샅이 그리나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런 소중한 고마움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격려와 응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이 제목처럼 오늘 왜 다시 김대중인가, 이에 대한 저의 어떤 한 몫을 좀 체근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학교에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올리고요. 광주에서 아침 일찍에 집을 나서셔가지고 또 돌아갈 시간도 12시간 넘습니다.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각 분야에서 자기 몫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눈물이 맺힐 만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야기들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여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